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 리포트 분석해드리는 시간이죠.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통신과 통신장비 업종 짚어보고 있는데 어제는 SK텔레콤 짚어봤고요. 오늘의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는 RF 머티리얼즈입니다. 본업 플러스 신사업 성장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얼마나 이 성장성이 풍부한지 또 방금 전에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RF 머티리얼즈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어떤 기업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통신과 통신 장비 업종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민수 대표님께서도 RF 머티리얼즈에 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본업과 신사업 모두 다 성장성이 풍부하다라는 제목으로 RF 머티리얼즈를 볼 예정입니다. 10월 12일 그리고 10월 5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중심으로 RF 머티리얼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F 머티리얼즈는 광통신용 패키지를 국내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광통신용 하면 말 그대로 조금 초고속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RF 통신, 그리고 광통신용 패키지, 레이저용 패키지, 군수용 적외선 센서용 패키지, 여러 가지 패키지 이름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모 회사 RFHIC로부터 수주되는 금액들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패키지를 제조해서 다시 RFHIC로 납품하는 그런 모습들, 본업이 있고요. 그리고 신사업으로는 레이저, 통신, 군수, 여러 가지 패키지 제조에 대한 부분들을 납품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통신용 패키지에서 매출 비중이 90%까지 높아지기도 했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면 19년도 기준으로는 통신 84%, 레이저 7, 군수용품 4, 군수용 장비 부품은 19년도에는 매출이 없었습니다. 20년도로 올라오면 통신 45%, 레이저 5.5, 군수용 패키지 5.1, 군수용 장비 부품에서 38% 가까운 매출 비중을 올립니다. 21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는 통신 21%, 레이저는 0.8%, 군수용 패키지는 1.8%, 군수용 장비 부품이 67%까지 매출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뭔가? 통신, 레이저, 군수용 패키지, 세 가지의 패키지 부문들이 있고 군수용 장비 부품도 매출이 나올 때는 발주에 따라서 사업 영역, 사업 포트폴리오가 4가지 정도로 잘 짜여져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회사 및 5G 장비 관련된 전방 산업의 위축에 따라서 통신 쪽으로의 비중이 많을 때에는 90%에서부터 적을 때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1%까지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5G 투자 확대에 따라서 통신 매출 분야가 다시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 회사 RFHIC와의 시너지를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RFHIC의 4G용 GAN이라고 앞으로 TV에 나오시면 질화 갈륨 또는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이 4G용 GNA 트랜지스터 패키지를 단독 이 RF 머티리얼즈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G용 패키지 순차적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5G용 패키지는 삼성전자의 테스트 제품이 납품되었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과정까지 현재 시장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승인 시 실적 개선세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사업 부문도 풍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 트랜시버용 패키지, 국내 광 트랜시버 고객사향 패키지 매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전방 산업이 위축되었지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분기부터는 의미 있는 국내 5G 투자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의료용
그리고 산업용 레이저 모듈 패키지도 있는데요. 이 레이저를 발생시키는 모든 기기에 적용되는 레이저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의료용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업용에도 쓰여지는데 의료용 쪽으로 레이저 모듈이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3년까지는 100억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삼고 있고요. 수소차, 전기차의 전력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워 모듈용 히팅 싱크라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은 전기 모터의 전력 변환 장치가 있는데요. 이 전력 변환 장치에서 대량의 열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는 히팅 싱크라는 소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방열, 열을 방출하는 기능이 높은 소재가 히팅 싱크입니다. 이미 현대차에 샘플을 적용하고 신뢰성 검증 테스트 중이고요. LG전자 제품들에 있어서도 양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RFHIC 모회사와의 협력, 그리고 신사업 부문인 광트랜시버, 그리고 레이저 모듈, 그리고 히팅 싱크 소재까지도 신사업과 본사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회사가 RF 머티리얼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RF 머티리얼즈가 영위하는 지금 사업과 신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정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을 봐야겠죠. RF 머티리얼즈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RF 머티리얼즈의 3분기 실적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연결 기준으로는 매출액 110억 원, 영업이익은 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370% 성장, 영업이익은 턴어라운드 흑자 전환 기조를 이어간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1분기는 손실이 났습니다. 3,100만 원의 손실이 났고요. 2분기는 5억 4,200만 원의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5억 원의 흑자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1분기 적자, 2분기 흑자 전환, 3분기 흑자 전환, 4분기 흑자 전환까지도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2분기에는 5억 원의 흑자가 났죠. 그래서 1분기 적자를 탈피하고 2분기, 3분기 앞으로 흑자를 이어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보신다면 4분기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흑자 전환 기조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21년도 총 실적을 살펴보면요. 매출액은 4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 성장, 여기서 그치지 않고 22년도에는 726억 원으로 21년도 대비 66%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적자, 2분기의 흑자를 돌아서고 그 이후로부터는 앞으로 1년, 2년, 그리고 혹 23년, 후년까지도 이 회복세는 이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했고요. 추후 통신 장비항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미국, 호주, 인도, 일본까지도 5G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딜레이된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투자 회복 시 실적 성장 추세는 오히려 증가뿐만 아니라 가속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RF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적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76%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증가세는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RF 머티리얼즈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또 가시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 전력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력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화두에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탑재되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얼만큼 소형화되거나 5G 장비 쪽으로도 고주파 시대가 올 텐데 고주파에서도
안정적인 데이터 통신과 발열을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고주파, 대용량, 이런 고속 통신 이런 쪽으로의 기술력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 전력 기기 등에 있어서 실리콘 기반의 웨이퍼를 통한 트랜지스터뿐만 아니라 탄화 규소,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질화 갈륨, 갈륨 나이트라이드, 이 기반의 화합물 반도체, 전력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집중될 모습인데요. 모 회사 RFHIC의 전력 반도체 사업이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글로벌 웨이퍼 제조사와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기대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이 전력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 윤곽을 공개하겠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22년, 23년 추정치의 전력 반도체 매출이 앞으로 반영이 된다라면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증가되는 매출 증대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부스터를 달지 않을까라는 모습들로 기대가 됩니다. 이 전력 반도체가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RFHIC의 RF 머티리얼즈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패키지를 단독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여전하고요. 그러면 RF 머티리얼즈는 모 회사 RFHIC를 잘 만나서 금수저로서 매출을 내는 거냐? 라는 질문들도 받을 수 있는데요. 화합물 반도체, 통신, 레이저, 군수, 의료 패키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RF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 그냥 수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수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적층 세라믹 제조를 위한 모든 설비를 갖고 있는 국내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그냥 서로 연관된 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기술력을 잘 개발해 놓은 회사다. 적층 세라믹 기술이다라고 하면 삼성전기에서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MLCC와 유사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적층 세라믹 기술은 주로 일본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인데 RF 머티리얼즈는 국산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서서 전기차에 포함이 되고 있는 히팅 싱크 소재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력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소재 그리고 적층 세라믹 기술까지도 RF 머티리얼즈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미래 성장 동력을 잘 준비한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매출도 확보를 해놓은 동시에 미래 성장성까지 챙겨가고 있는 RF 머티리얼즈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봤으니까 차트상 또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차트적인 분석도 도와주시죠. 네, 차트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저점 구간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저점 구간들을 이 하나의 추세선으로 유의미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뾰족뾰족 튀어나왔던 부분들을 지나는 하나의 공통된 선이 지날 수 있는데요. 이 선을 하나의 참고 지표로 사용을 해보시면 이 선을 깨고 내려갔던 적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현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상장 이래의 가장 낮았던 저점을 통과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인도, 호주, 인도 등의 5G 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국내에서도 늘어나는 트래픽, 통신 용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5G 기지국 건설이나 5G향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기차, 전기 충전기 등의 전력 반도체, 화합물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앞으로도 많아질 텐데 그 수요를 감당하고 충전 수요도 감당하려면 이 시장은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추세 라인상, 추세상 저위험 구간에 해당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4분기, 내년 상반기에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기간과 가격 조정을 일부 받을 만큼 받지 않았나라는 판단에 수요일은 작전 리포트라는 명성에 걸맞는 수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살펴본 리포트의 내용들이 그리고 저희 분석이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요. 이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왔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되겠죠. 지금이라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추세와 가장 가까운 라인을 나는 기다려볼 것인가 그 두 가지 고민 중에 어느 하나를 아니면 적절히 병행하셔서 살펴보실 만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오늘은 RF 머티리얼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